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군축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런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그대로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앞에 두 가지 질문 후에 세 번째 질문을 뭐 다른 어떤 배경 없이 그냥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의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조언을 구하는 질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군축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력 특사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번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벤스 부통령의 핵잠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벤스 부통령은 거기에 공감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공감했다는 그 답변, 그 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타임라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그 벤스 부통령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대화에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좀 거론은 됐는지.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담겨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각각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를 성실하게 이미 합의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렇고 핵잠수함도 그렇고 재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미 합의가 된 것들 아닙니까? 합의가 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괄적인 JFS의 점검에 관해서 관료적인 지연이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정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아무래도 그 대미 투자에 관심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말한 게 없었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얼마 전에 구윤철 장관께서도 상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블룸버그는 올해 안에 대미 투자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부통령이 뭐라고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궁금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 또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 이런 등등을 다 각각 정해진 논의 방식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워킹그룹도 그렇고 지금 진행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가령 상업적 합리성이라든가 또는 협의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다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죠. 그것들은 그 정해진 대로 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환율 등의 문제도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의 전제 위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예정된 대로 진행되도록 대통령도 그렇고 양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부통령도 또 총리인 저도 그렇게 점검하자, 조금 더 가속화하자 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먼저 여기 하시고. 네. 세계일보 홍주영입니다. 원래 한미 외교는 대통령께서 많이 챙기시고 이제 총리급의 외교는 대통령이 모두 다니시기 어려운 지역이나 좀 이런 그런 국가들 위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한미 간에 여러 이슈가 중첩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이 많은 이 시점에 특별히 총리급의 그 라인을 만들어 두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는지 언제부터 이 만남을 좀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외교와 안보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물론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외교안보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상으로는 외교안보는 상대적으로 더욱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대미 외교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해방 이후 지난 오랜 긴 세월 동안에 사실 고유하고 독립된 목적을 가지고 총리가 방문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정도의 영역입니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아니면 조문을 오거나 또는 유엔 총회에 방문할 때 경유하는 것으로 지난 5번이 구성되어 있음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유하고 독립적인 목적을 가진 단독 방미라는 점이 사실상 처음인데 그러나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건 안 오건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미 관세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부터였습니다. 그때 원래 강훈식 실장은 수지 비서실장과 저는 벤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한 라인을 구성해서 전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고 통상 파트에서도 그런 요청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관계 개설 노력을 하다가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강훈식 실장과 우리 휴지 비서실장의 한 라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막 촉박하게 다시 그걸 추진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 사안들은 계속 등장하는 것이고 또 한미 간의 한 라인은 중충화되면 중충화될수록 좋은 것이고 또 벤스 부통령이 매우 유력한 현재와 미래의 미국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벤스 부통령과 직접 대화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외교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지난 연말쯤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양측이 협의를 했고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이렇게 일찍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국내 일정, 제 국내 일정 때문에 2월이나 3월 정도를 생각했는데 벤스 부통령 쪽에서 일정을 빨리 잡아서 이번에 좀 급히 땡겨서 갑자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자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비자를 낼 수 있는 시간조차도 확보되지 못하게 촉박하게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윤희 기자입니다. 사실 방금 질문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제 그 쿠팡 지지자들, 투자사들에서 했던 것들 중에 이제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오늘 같이 관리를 해나가자라고 벤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USTR 쪽에서 크게 뭐 조사 개시라든가 되지 않도록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라인 어떻게 네. 한라인은 핫하게 관리해야죠. 저희가 한라인은 핫 이슈들을 그때그때 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내 법적 상황 또는 국제법에 의한 법적 상황을 다른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풀어가는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 하에서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풀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그것이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긴장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USTR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학점이 뭐 아주 올레인은 아니었지만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 미국 측에 영문으로 전달한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인 쿠팡 투자자 명의의 문제 제기, 중재 요청서라는 노티스 오브 인텐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제 보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낼 것을 지시할 때 저의 생각은 그 문건에서 쿠팡은 본사와 상관이 없다고 부정하고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했다고 한 그 문건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그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제기한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문건을 보면서 저는 그 문건은 최소한 쿠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쿠팡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법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미 친중의 폄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단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제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공격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발언의 전문을 통해서 전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건이 국제적인 그 사법 체계건 중재 질서 체계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갖기는 조금 미흡하고 많이 미흡한 문건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쿠팡 측에 대해서 법에도 미달하고 상식에도 미달하고 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기 영업 고객의 압도적 대다수를 취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감정에도, 그건 국민 감정이 아니라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반미국 기업적이다. 우리가 미국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회사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리키고 뭐 워튼 스쿨에서도 가르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데, 너무 반 비즈니스 스쿨적이다. 너무 반 미국적이다. 그래서 잘 좀 다시 생각해 보고 합리적이고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JTBC 정강현입니다. 잠깐만. 예, 저쪽 손 들라고 아닌가요? 하셨는데, 예, 그냥 먼저 하시고 뒤로, 예, 뒤에서 그냥 먼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네. JTBC 정강현이고요. 아까 그 벤스 부통령과 작년 연말 정도부터 일정을 조율하다가 미국 측에서 좀 급하게 요청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기부터 일단은 벤스 부통령과의 관계 개설, 소통, 벤스 부통령과 제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런 미국의 어떤 고위 국가의 채널은, 장관급 채널을 제외하고는 총리가 움직이거나 비서실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둘 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서실장 채널이 그 과정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두를 계속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개설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제가 예. 다시 좀 추진을 했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네. 한 조금 더 뒤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이 당겨졌다.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그건 그 미국 측에서 특별히 이 날짜에 하자고 뭐 다급하게 요청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오신 날짜를 어느 쪽이 다급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네. 아주 단순한 그냥 일정 조정.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뭐 다분히 국내 현안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이른바 지한파 뭐 미국 인사들을 만나면 관심들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뭐 여기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인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총리님이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정치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직전에 보니까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총리실에서 요청도 했던데, 뭐 향후 당권 행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정치 행보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벤스 얘기하다가 국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뭐 오늘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SBS 이한석입니다. 총리님 말씀에 상당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쿠팡 관련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원서든 법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연계 관계도 없고요. 그런데 저도 요즘 쿠팡 기사를 쓰면서 쿠팡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좀 통상적인 기업의 대응 프로토콜과는 미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 기업이란 타이틀 때문에 미국 기업의 정관계 네트워크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례적으로 야무지게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리적이라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처음에 디지털 규제 미 행정부와 협의가 연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쿠팡과 관계없다라는 정부 측 얘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 의회에서도 쿠팡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이 이어지고, 이제는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총리를 거론하면서 허위사실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허위사실이죠. 이런,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란 게 벤스 부통령이 직접 총리님과 대자한 첫 자리에서 쿠팡 얘기를 언급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쿠팡이 간단한 조직은 아닌가 보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조직은 아닌가 보다. 라고 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USTR이 이제 사실여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개시가 안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사가 됐다는 가정하에 상당히 좀 우리 정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커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단순히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총리님이 좀 책임을 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겠다, 좀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통령과 대한민국 총리의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쿠팡 문제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그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교류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 관계의 어떤 긴밀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 한미 양국의 정상 간에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 한미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게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도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저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한 측면에서는 미국 법을 공부한 로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저는 통상적인 미국 로여들이라든가 또는 국제법을 공부한 로여들의 진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앞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뤄갈 것인가, 국내에 가서 귀국해서 대통령님과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벤스 부통령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쿠팡 관련한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기초해서 총리로서 쿠팡 문제의 진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저 뒤에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시죠.